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파트 6에서 만들었던 텍스트 사이퍼 에이전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꽤 쓸만했지만 딱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었죠. 오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 변화가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질문 1번, 사이퍼 생성 1번, 실행 1번. 실패하면 그냥 빨간불 들어오고 끝. 이게 기존 방식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은 다릅니다. 질문을 받으면 탐색하고 추론하고 검증까지 해요. 만약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그럼 다시 추론 단계로 피드백을 주면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거죠. 훨씬 똑똑하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왜 단일 에이전트로는 부족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리액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쥐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랭그래프로 지휘하고 마지막엔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마법 같은 순간과 그 성능 향상까지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기존 방식에 만족할 수 없었는지 그 한계를 한번 짚어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단발성 실행.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달리기만 하고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고 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리액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에이전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면서 움직이는 방식이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React, 그러니까 reasoning, 추론하고 acting, 행동한다는 뜻인데요. 이 세 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구를 써서 행동을 하죠. 마지막으로 그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고 결과가 이렇구나.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다시 생각으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이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리액트 사이클을 도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협력하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의 슈퍼바이저 패턴은 대장 한 명이 전문가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하향식 구조고요. 오른쪽의 피어 패턴은 동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수평적인 구조죠. 우리 그래프락처럼 스키마 탐색, 쿼리 생성, 검증처럼 단계가 명확할 때는요. 네, 슈퍼바이저 패턴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슈퍼바이저가 총 지휘를 하고 그 밑에 3명의 전문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프의 구조를 파악하는 탐험가, 익스플로러. 두 번째는 실제 사이퍼 쿼리를 만드는 논리학자, 리즈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검증가, 발리데이터. 완벽한 팀이죠? 자, 이제 팀도 꾸렸으니 이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손에 연장을 쥐어줘야겠죠? 바로 도구입니다. 핵심 도구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돋보기 아이콘의 스키마 도구. 그래프의 전체 설계도, 그러니까 어떤 노드와 관계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도구죠. 둘째, 톱니바퀴 아이콘의 사이퍼 도구. 이게 바로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를 만들고 실행하는 핵심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길 아이콘의 경로 도구. 두 노드 사이에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독스트링이에요. 우리가 코드에서 addTool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 도구들을 만들 때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적게 되는데요. LLM은 바로 이 설명서를 읽고 이런 질문에는 이 도구를 써야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독스트링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에이전트의 성능이 좌우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이 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이전트도 있고 도구도 있어요. 이제 이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바로 랭그래프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에이전트들을 연결하는 스테이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죠.
랭그래프의 심장은 바로 에이전트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건 일종의 공유 메모리나 중앙 게시판 같은 거예요. 모든 에이전트가 이 게시판을 보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 질문이 뭐였고, 스키마는 어떻고, 생성된 쿼리는 뭐고를 파악한 뒤 자기가 한 일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다음 에이전트가 그 기록을 보고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코드는 이런 흐름으로 짜여집니다. 먼저 addNode 함수로 explorer, listener, validator라는 각 에이전트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add 엣지로 이들을 순서대로 연결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법은 바로 conditional edges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검증 결과가 유효하면 끝내고 유효하지 않으면 다시 listener 노드로 돌아가라는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가 수정 루프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시스템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자율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똑똑하게 작동하는지 그 진가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리서너가 엉뚱한 사이퍼를 만들거나 실행했는데 결과가 통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시스템에선 그냥 죄송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났겠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선 이게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밸리데이터가 오류나 빈 결과를 발견하면 그냥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를 에이전트 스테이트, 즉 중앙 게시판에 적어줍니다. 그럼 리즈너가 다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읽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그럼 이번에 이렇게 고쳐봐야겠다 하고 더 나은 사이퍼를 생성하는 거죠. 물론 무한정 반복할 순 없으니 최대 3번까지만 재시도하도록 제한을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환각 탐지 기능이에요. LLM이 가끔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답변에 포함된 사람 이름이나 회사 이름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 지식 그래프 케이지에 존재하는 데이터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요력의 결과가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단계 정도의 추론이 필요한 약간 복잡한 질문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기존의 단일 에이전트는 60%에 그쳤는데 우리가 만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무려 78%까지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18%포인트나 상승한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능력의 힘입니다. 숫자 자체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3-5 이상의 아주 복잡한 질문에서는 35%에서 65%, 거의 2배 가까이 정확도가 뛰었군요. 근데요, 이렇게 똑똑해지는데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용이 들 텐데 그건 얼마나 늘어났죠?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군요. 쿼리 한 번 처리하는데 드는 LLM 호출 비용이 3배에서 5배나 늘어났네요. 응답 시간도 당연히 더 길어질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할 만큼 저 정확도 향상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숫자, 20%입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사용자들이 던지는 전체 질문 중에서 2대삽 이상의 복잡한 질문이 20%를 넘는다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얻는 정확도 향상이 추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비즈니스의 질문 복잡도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짜 자율적인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똑똑한 진행이 아니라 검증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되 그 결과를 반드시 검증하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력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더 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이전트가 왜 가끔 이상한 답변을 내놓는지 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디버깅 방법과 오늘 이야기했던 이 API 비용을 무려 70%나 절감할 수 있는 7가지 실용적인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